안녕하세요. 교자랑 교알못 한나입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바다도 중요한 교통의 영역인데요.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보다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교통사고와 안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어요. 한 분씩 인사드릴게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대섭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 빅데이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대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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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유나 차장님. 안녕하세요. 같은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유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해양교통사고와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해양교통사고 추세가 어떤지 궁금해요. 네, 해양사고의 발생 건수가 네.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한 1,100건 정도였던 해양사고가 네. 2020년 기준으로 한 3,100건 정도로 해서 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인명피해 추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저희를 안타깝게 했던 그 사고를 제외하고는 네. 한 100명에서 150명 내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해양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레저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상 레저 기구 사고가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2014년 100건이었던 수상 레저 기구 사고는 2020년 608건으로 6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어선 사고도 1,000건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사망 실종 사고의 절반 정도는 안전사고라는 것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항해와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안전사고로 구분합니다. 주로 어선에서 조업 중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생각했을 때 그냥 이제 배끼리 충돌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레저, 또 뭐 낚시를 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모두 다 해양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이 시간 그러면 해양교통안전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교알못의 기본 실력 향상을 위해서 Yes or No부터 시작합니다. 네, Yes or No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바다에도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있다. 오, 네, 소방차처럼 이제 불을 끄는 소방선? 뭐 그런 거 본 것 같은데요. 앰뷸런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yes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예, 맞습니다. 예스입니다. 네. 네, 우리가 경찰차나 소방차, 응급차들 그런 긴급 차량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갈 수 있도록 길도 비켜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바다에서는 해경의 경비정, 그다음에 해수부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등이 단속이라든지 구조, 화재 진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긴급 선박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방차나 응급차는 사고 지역에 이렇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양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예,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해양도 똑같이 그런 출혈 시간 등을 고려한 골든타임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 바다에서는 육상과 다르게 배에 불이 나거나 하면 내릴 곳이 없으니까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늦어버리면 저체온증이나 뭐 파도에 휘말려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약 16도 정도의 바다에 빠지면 4시간 이내에 혼수 상태, 6시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 도로에서 일어났던 사고라면은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물에서 일어나면 또 그렇게 또 사고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Yes or No 퀴즈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해양교통사고의 유형은 도로교통사고의 유형보다 단순하다. 좀 단순하지 않을까요? 뭐 충돌? 침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yes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안타깝게도 노입니다. 네. 육상교통사고는 크게 차대차, 차대사람, 그리고 차량 단독사고로 나뉘죠.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인 차대차 사고는 또다시 충돌 혹은 추돌사고로 구분되고요. 근데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대분류만 12개의 사고 유형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기관 손상, 부유물 감김, 충돌, 전복, 침몰, 화재 폭발, 안전사고, 운항저해, 좌초 해양오염, 기타 사고 이렇게 12개로 분류가 됩니다. 진짜 많네요.
네, 이렇게 사고 유형이 많은 이유는 일단 바닷길에서 운항된다는 특성이 가장 크고요. 네. 그 외에도 육상처럼 일괄로 이렇게 제조된 자동차가 아니라 각기 다 다르게 설계되고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오, 처음 안 사실이에요. 배도 이제 설계가 다 다르게 네. 되는 거군요. 구독이 절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뭐 출혈이 발생하거나 다치면 119를 부르잖아요. 해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양에서는 해경을. 아, 해경을 부르나요? 그러면 해경을 부르면 같이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분도 같이 오시는 건가요? 네네. TV 프로에 재밌는 네. 프로들 보면 해양경찰분들 나오는 아, 프로들 저도 네네. 봤었는데 네. 실제로 응급처치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바로 투입이 됐을 네. 때 응급처치도 하시고 구조도 하시고 이렇게 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해양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0%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의 경우 치사율이 작년 기준 1.5%로 알고 있거든요. 10%는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저는 노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예스입니다. 10%인가요? 네. 네.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기기 손상을 제외하고 치사율이 10%가 넘습니다, 현재. 이 수치는 육상의 교통사고 치사율의 6배가 넘는 숫자인데요.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기상이 좋지 않더라도 사고자는 갓길로 이렇게 대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19 구조대에 신속한 병원 이송이 가능한데요. 네, 바다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게 되면 선내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구명조끼나 구명 뗏목을 이용해서 바닷물로 뛰어내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육상에서 이제 구조 헬기나 구조 선박이 사고역에 도착할 때까지 차가운 바닷물과 사투를 벌이게 되죠. 한번 사고가 나면 진짜 이 뒷감당이 쉽지 않은 게 해양교통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 해양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그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저희 공단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센터 조직을 신설해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박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조끼나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선박 종사자들, 선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 강화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네, 의미와 정보가 담긴 사진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차장님, 이거는 글씨가 써 있네요. 선박이 충돌하고 침몰하고 이런 사고 사진인가 봐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양사고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있었던 침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낚시어선의 교량 접촉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스웨즈 운하가 화물선 좌초로 교통마비가 됐었죠. 네. 해양사고는 종류에 따라서 발생 규모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또 원인도 매우 다릅니다. 기상과 같은 환경에 의한 사고로부터 그리고 사람에 의한 사고까지 해양에서는 이제 사고의 종류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접근 방법이 매우 다르게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네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예, 제가 해양 사고 관련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서 바다에도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긴급 선박이 없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 해경에 있는 경비정과 그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이 그런 역할을 모두 한다고 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진은 어업관리단에서 운영 중인 2,000톤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36호의 사진입니다. 이런 해경의 경비정이나 어업지도선이 하는 역할이 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단속을 하고 네. 배에 불이 나면 불도 끄고 사람이 빠지면 구조 업무도 하고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보여드린 이 배 한 척이 담당하는 범위가 서울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오. 그래서 네. 이렇게 큰 해역을 배 한 척이 담당하면 아무래도 모든 사고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를 늘리고 싶어도 배 한 척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요즘 공단에서는 그 해양 긴급 선박 운영 최적화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나중에는 해경과 함께 공동 연구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사진을 통해서는 두 분과 함께 이 해양 사고와 또 이를 해결하는 어떤 배가 있는지 이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양교통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팁을 좀 주세요. 네.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는 해양이나 조선 관련 학과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신 분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해양교통 분야에도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신 박사님이나 저처럼 육상교통을 전공을 했더라도 ITS나 빅데이터 쪽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잘할 교할못. 해양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도로교통사고의 치사율의 6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두 분이 이 해양교통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니까 더욱더 두 분의 노력으로 해양교통이 안전하게 더 강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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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